사모님은 그날 이후로 시간이 될 때마다 내 방에 찾아왔고, 나와 둘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 되었다. 내 나이 20살에 나는 그렇게 여자를 알게 되었다. 아주 오래된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표현은 나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가난한 고학생이던 그때가 떠올라 글을 써본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무척 싸다.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생활비와 용돈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를 하셨고 동생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했다. 농한기 때도 제대로 못 쉬고 농번기를 준비하는 부모님께 기댈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소개로 잘 사는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다니는 대학은 지금도 최고 학교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때 입주 가정교사를 구하는 집은 돈은 있는데 자녀에게 신경 쓸 틈이 없거나 아예 가정교사를 붙여두고 자식의 입시를 떠넘기는 집이었다. 나도 남자라 예쁜 여학생이 있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나는 가정교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소개받은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내가 가르칠 아이는 사춘기를 막 지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고 큰 공장을 운영하는 부잣집의 외아들이었다. 그 아이 이름은 경민이었다.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데 성품이 온화하고 순했다. 혹여 자기가 부잣집 아들이고 나는 고용된 선생이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지켜봤지만 그렇게 막 자란 아이는 아니었다. 경민이의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참 세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얀 피부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사모님은 성격이 매우 차갑고 도도해 보였다. 아들을 불러 앞으로 내 공부를 도와주실 선생님이야.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물어봐. 라고 하는데 경민이는 조용히 대답할 뿐 낯선 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듯 했다. 나에게 입시 성적을 묻고는 차가운 인상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부럽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긴장했던 내 마음도 조금 풀어졌다. 사모님은 내가 지낼 방을 안내해 주셨다. 경민이네 집은 2층 집이었는데 경민이 방 바로 옆에 있는 방을 쓰라고 하셨다. 경민이네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는데 내 방이 생겼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했다. 내가 경민이네 집을 소개받았을 때는 여름 방학 중간쯤이었고 선배의 자취방에서 신세를 지고 있던 터라 마음이 불편했는데 경민이네 집 환경을 보고 바로 들어오겠다고 했다. 경민이 엄마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젊은 학생이라 친구도 많을 텐데 밤 12시를 넘기지 말 것. 이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하고 식사 시간이 지나 들어오면 식사는 챙겨 먹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보수는 다른 집과 형평성에 맞게 잘 줄 것이고 성적이 오를 경우 약간 더 챙겨줄 생각이니 열심히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혹시 식사 시간 이외에 뭘 먹고 싶으면 2층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고 뒷정리는 꼭 하라고 했다. 낯선 집에서 선생 대접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을 하는 학부모를 대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옷 몇 벌과 이불을 갖고 왔는데 차출부 아줌마가 내 이불을 보더니 그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사모님이 새 친구를 사두셨으니 새 거 쓰세요라고 했다. 경민이네 집을 소개해준 선배와 집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다시 경민이네 집에 왔다. 사모님은 선생님이 돼서 첫날부터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애가 선생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학생이라고 술 마시고 다니면 돼요. 앞으로 자기 관리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말투에 소름이 다 끼쳤다. 돈 많은 게 자랑인가? 나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학에 붙었는데 돈 많다고 선생을 하대하다니 서러운 마음이 들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이 집에 적응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새 이불을 덮는 순간 잠이 몰려왔다. 한 5분이나 잤을까? 짧게 자도 깊이 잠이 든 것 같은 느낌. 그날이 그랬다. 사모님은 노크를 하더니 옷장을 여는 것이었다. 남루한 내 속옷, 몇 벌 되지 않는 옷들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사모님은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우리 집에서 잘 수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한마디 했다. 나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경민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중학생 시험이 뻔하지 않은가? 무슨 문제가 나올지 뻔히 보였다. 경민이에게 문제를 찍어주고 공부하라고 했더니 경민이는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 경민이 부모님은 그 후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매달 받는 월급 외에 보너스를 더 주기 시작했고 평상시보다 고기 반찬이 더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았다. 사모님은 말투도 참 싸늘하고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는 집이었다. 경민이는 반에서 중간 정도 되는 실력이었는데 내가 가르친 이후 전교권에서 놀기 시작했다. 경민이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늘 바쁜 사람이었는데 외아들의 성적이 몰라보게 달라지니 모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한턱 내겠다고 했다.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왔고 파출부 아주머니와 조금씩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라고 했더니 남편이 전에 외국에서 이 술을 사왔는데 한 잔 마셔볼래요? 하고 권하는 것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주라는 것을 마셔봤다. 엄청나게 독한데 뒤끝은 없었다. 내 학생이 성적이 올라 보너스를 받은 데다가 부모들이 지인을 불러 파티를 한다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나는 온수가 콸콸 나오는 욕실에서 말끔하게 샤워를 하고 강에서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었다. 지금 말하지만 나는 키는 평균보다 조금 크고 나름 근육질이다. 학교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여하구가 있었다. 사모님은 간식을 챙겨 매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본의 아니게 내 몸을 보고 쟁반을 떨어뜨리고 황급히 나가고 말았다. 아차, 젖은 몸을 닦고 머리카락을 다 말린 후에 옷을 입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모님은 내 방문을 열었던 것이었다. 이 민망함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지만 내 방문을 잠그고 살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날 이후로 경민이 엄마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시장에서 사왔다고 하면서 속옷을 10세트나 사온 것이었다. 나는 낡은 속옷을 손빨래해서 입었는데 앞으로 빨래 바구니에 편하게 놓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월급도 받는데 속옷까지 신경 써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경민이 엄마는 선생님이지만 아들같이 생각하고 선물한 거니 우리 집에서 더 편하게 지내요 라고 했다. 사모님은 그동안 도도하고 차가운 인상이었는데 갑자기 나를 챙겨주니 적응이 되지 않았다. 어느 날 경민이 아버지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셔서 경민이, 사모님, 나 이렇게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 사모님은 망고를 잘라오더니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했다. 경민이는 조금 보더니 졸리다고 일찍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나도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모님은 오늘은 우리 둘이 더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시원한 맥주와 처음 먹어보는 망고의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사모님은 좀 마른 편이었는데 그날은 옷을 편하게 입었다. 원래 격식을 차리는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날 기분 좋게 취해서 먼저 자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다. 조금 후에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사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옆에 누가 없으면 잠을 잘 못 자는데 오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날 우리는 그동안 어색했던 시간이 말끔하게 해결되었다. 사모님은 그날 이후로 시간이 될 때마다 내 방에 찾아왔고, 나와 둘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 되었다. 내 나이 20살에 나는 그렇게 여자를 알게 되었다.